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김해천입니다. 우리 아드님 혹은 따님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엄청난 자랑거리였잖아요. 근데 그 자랑거리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실 건데 하필이면 상황이 제일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네요. 바꿔 말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엄청나게 분명한 답을 드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법이 완전히 존재한다거나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면 그 대안을 찾는 건데 대안이란 문제의 원인의 반대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서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찾고 그 반대 상황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돌이켜 보시면 혹시 이 가운데에 재수생 혹은 삼수생 학생의 부모님들도 계실 건데 지난해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해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한되어 있는 의학학 계열의 모집 정원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숫자만 놓고 보셔도 깜짝 놀랄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했을 때 초창기에 논의되던 규모는 500명으로 10년간 증가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딱 최종적으로는 그거의 3배, 초기 논의 때만 해도 4배 가까이를 10년간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많은 양이 일시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혜가 모든 상황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한테 충분히 다들 골고루 갔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지방 소재 학교에서 일정 기간 있었던 학생들 위주로 대부분 편성됐습니다. 인원이 딱 일부러 그런 것처럼 888명이 지역 인재라고 불리는 전형에 배치됐었거든요. 그 말은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유리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출신에 있는 학생들이 이 지역 인재 전형, 교과 전형에도 상당수 배치되고 종합 전형에도 상당수 배치되는데 지역 인재 전형에 가서 그들끼리만 싸워준다면 이제 다른 전형에서는 훨씬 더 경쟁이 낮아지고 따라서 푸른 바다가 달리 말하면 블루오션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입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냥 옛날에 지나갔던 환경을 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방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에만 지원했는가, 따라서 여타 전형에 혹시 정말로 빈틈이 생겼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원래대로 의대 정원이 복귀된 올해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빠졌던 학생들이 다시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방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웠어. 정말로 수도권 학생들한테 블루오션이 열렸을 수도 있고, 다음 그게 수시든 혹은 정시든 간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역의 학생들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역의 전교 1등들이란 서울 소재 학교의 전교 1등들이 갖고 있는 내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6장의 카드 혹은 정시에서 3장의 카드 가운데 하나를 지역 인재 전형에 혹은 2개를 쓰고 나머지 하나를 고의적으로 상향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진짜로 작년에 지역 고교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했는지 혹은 여타 전형에도 같이 지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대는 이제까지 그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독자적인 전형안을 가지고 자신만의 구조를 쭉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가령 입시 결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합격자들의 70% 컷이나 혹은 90% 컷이 여타 학교보다 훨씬 낫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도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가령
서울대는 순수한 의미에서 교과 전형을 전혀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가령 의대에서 운영하는 MMI는 여타 학교의 수준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자연계열 학과이든 인문계열 학과이든 심층 면접의 수준이 전혀 다르죠. 심지어 이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학생의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가면 갈수록 이 심층 면접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부터는 간호학과도 의대생들처럼 수학시험, 인문계열 학생들처럼 제시문이 들어서는 심층 면접, 인성 면접 등등까지 여러 가지 면접을 다중으로 한꺼번에 통과해야 되죠. 즉 서울대에 지원한다는 것 온갖 조건들을 한꺼번에 다 충족시켜야지 되는 거니까 교과 전형만을 준비해온 내신이 엄청나게 높은 학생들이거나 혹은 학교 활동만 적극적으로 해온 학생들이거나 수능 성적만 엄청 높은 즉 한 가지 장점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난공불락의 성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의대의 전형으로 서울대 지원할 준비를 해온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해온 학생들이 빠져나갈지 아니면 그쪽으로 안 빠져나가고 처음 준비해왔던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 서울대 지원에 머무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고. 예, 우선 정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예상해봤자 또 다른 일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성적대 높은 학생들이 메디컬 계열 학과들, 가령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혹은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한의대에서 자기들끼리만 싸울 거라서 정시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합격선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죄다 상향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렸던 사람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학생들조차도 내년에는 즉 올해는 의대 정원이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이 모든 좋은 조건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니까 올해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라면서 수능 이후 일주일 만에 모든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하향 지원 경향이 됐습니다. 가령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연대,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시립대까지 죄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진 학교들은 예외적으로 다군에서 자유전공학부와 같은 무전공학부를 개설했던 학교들 뿐이거든요. 예컨대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는 다군의 무전공학부를 제외하고는 죄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제일 아래 칸 보시면은 서울대도 보시게 되면 2024학년도의 경쟁률에 비해서 거의 0.8포인트가량 하락합니다. 이게 의대 정원의 효과인지 혹은 계엄의 효과인지 아니면 서울대의 고유한 조건들에만 부합하는 준비를 해온 학생들의 효과인지 지금 당장 1년 만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의대 정원에 해당하는 경쟁률 상승 효과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 한 가지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음영으로 설치해 놓은 평균값 한번 볼까요? 평균값이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꺼번에 말하기 위한 대표값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값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령 최빈값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값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평균값에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값들을 한 번씩은 다 반영하거든요. 매우 민주적입니다. 근데 민주적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균값만 보시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죄다 묶었을 때에 2025학년도 경쟁률이 24학년도에 비해서 약 0.5포인트나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아까 다들 하향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많이 메디컬 계열에 지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실은 우리에게 제일 큰 관심사였던 제일 성적대 높고 제일 스펙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에서는 경쟁률이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원래 의대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정시에서 수능 일주일 후 하향 지원 휴가에 편승합니다. 즉 의대가 아니라 의대와 유사한 다른 메디컬 계열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4개 전형에서 죄다 한꺼번에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는, 즉 8.5대 1을 크게 상회하는 값으로 이 4개 전형으로 죄다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계열 안에서도 의대를 지원하던 학생들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하향 지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향 지원에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의대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만 이런 거냐? 아니요. 여기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저 하향 지원의 경향이 중앙대랑 시립대 정도까지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건국대에서부터는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엘리트 학교, 즉 실질적인 15개 상위 대학의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건대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고 다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 지원의 경향은 뚜렷. 네, 마지노선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특히 약대에 집중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정시의 경우 작년에 의대 증원 자체의 효과보다는 계엄에 따른 여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불확실하고 복잡한 양상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놓고는 의대 정원이 작년에 확대된 것이 학생들의 지원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수시 전형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의대 정원 확대되고 나서 수시 전형 지원자 수가 그 다음에 경쟁률이 집계되었을 때 작년에 언론사들이 선택한 지표들이 예년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때는 경쟁률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보시면 똑같은 상황 24학년 대비 25학년도의 상황인데 우측표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덜 치열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좌측표에 있는 것처럼 지원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상보다 많이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든 미화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원자 수만 놓고 보면 약 4천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된 의대 증원 폭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만큼 늘어났는데 정작 지원자들이 그걸 따라오지는 않은 거죠. 즉 의대 증원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서 늘어난 만큼 학생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계열 입시는 애당초 경쟁하기 힘든 곳이니까요. 학생들은 이곳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뛰어넘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특히나 그 진입장벽에 걸려있는 학생들이라면 관심사는 하나겠죠. 나이가 경쟁할 만큼 제일 약한 경쟁자는 어디에 있는가? 약한 경쟁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형별로 봐보실까요? 예, 교과 전형에 거의 모든 증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교과 전형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는 뜻은 저기 주목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라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시면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즉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심각하게 높아졌다는 것은 아래쪽에 종합 전형이랑 논술 전형이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 경쟁률이 크게 높아진 것만 보느라 바빴거든요. 심지어 교과 전형 안에서도 제일 약한 경쟁자들은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볼게요. 예, 아까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목했던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 엄청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 60% 가까이는 지역인재 전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즉 지방에서 일정 기간 3년 내지 6년을 그곳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자신이 가진 카드 가운데 상당수를 당연히 지역인재 모집 정원에 편성시킬 겁니다. 이건 교과 전형인가 종합 전형인가 논술 전형인가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든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든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든 각각의 지역에서 3년 내지 6년을 살아오고 그 가운데에서도 동시에 성적대도 높은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오로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에서만 늘어난 모집 인원에 상응하는 수준 혹은 그것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정원 늘어난 거에 60% 정도만 지역인재 전형이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전형에 지방학생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한 가지 지역인재 전형에서 즉 하향 지원까지 하여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종합 전형이나 심지어는 논술 전형으로 메이저 의대를 동시에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교과 전형 즉 내신 성적 이외에 다른 장점들이 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자신들에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는 6개인데 아무도 6개를 다양하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나요? 달걀을 한 곳에 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자기 인생에서 겪는 첫 번째 전국적인 단위의 경쟁에서 한 달걀 무리를 한 바구니 안에 한꺼번에 놓습니다. 길 가시다가 길거리 위에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가 있으면 합리적인 사람은 도대체 뭘 주어야지 됩니까? 아야. 2개를 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데 이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약한 상대가 저곳 10,000원짜리에 있다 혹은 50,000원짜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하나만 봅니다. 언제나 인간의 판단력은 한정된 재화라서 어느 한쪽에 주목하면 다른 한쪽이 안 보이거든요. 즉 학생들은 언제나 제일 약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경쟁이 치열했을 때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6개의 카드가 있거나 혹은 정시 3개의 카드가 있으니까 어느 한 곳으로 가장 성적대가 높거나 혹은 수능 시험 성적이 높거나 혹은 스펙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 옮겨가고 나서 그 덕에 다른 학생들이 원래 자신의 점수로 합격할 수 없었던 곳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시부터 볼까요? 아니야. 네, 당연히 의학학 계열들은 약간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기회가 훨씬 많은 즉 병상이 큰 대학병원을 소유한 소위 메이저 의대들 그러니까 연대나 서울대나 가톨릭대가 1그룹이고 다음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주변에서 큰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을 소유한 학교들 가령 순천향대, 가천대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선호도이고 세 번째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산대와 같이 거점 국립대 왜냐하면 대학병원이 크거든요. 다음 맨 마지막으로 지방 사립대 학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고백해야지 될 건 이 시점이 조금 힘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점이 되면은 내년 전형 계획안은 나오는데 수시 모집안도 안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지난해 입시 결과도 모든 학교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그룹을 하나씩 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편향된 자료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앞으로 점점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드러나겠죠. 그런데 연대와 연대 아닌 학교들의 뚜렷한 대비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대는 확실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정말로 경쟁합니다. 아마도 고대 다니던 학생들도 연대에 지원했을 것이고 조선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연대에 지원했겠죠. 진짜로 진검승부가 벌어졌고 그 덕에 정말로
정시 의대 합격선이 상위 70% 100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0.2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 분야입니다. 헌데 여기 가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한다는 뜻은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들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빠진다는 뜻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애당초 여기에 합격할 수 없었던 점수대의 학생들도 충분히 붙습니다. 가령 정시에서 가톨릭 관동대, 부산대, 조선대는 큰 경우 1%포인트, 작은 경우 0.5%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올해에도 일어날진 불명료합니다. 정시에서 의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선 다들 보수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 결과 의대를 제외한 다른 메디컬 계열에서는 훨씬 더 학생들이 성적대가 하락합니다. 즉 연대조차도 하락하고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조차도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치대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메이저 의대 즉 연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치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조금 특별한 해입니다. 부산대가 작년에 단 한 명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치과대학 전문대학원이었거든요. 올해에 한꺼번에 많이 뽑고 다시 학부로 돌아오기 위해서 작년에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잠시 후에도 다시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올해는 갑자기 80명을 뽑을 겁니다. 해서 치대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으니까 다른 경우도 볼게요. 한의대는 인문계열 최고 성적대 학생들끼리 전쟁하는 곳입니다. 해서 경희대와 같이 뚜렷한 원탑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도 역시 학생들이 다소 성적대가 하락하지만 하락폭이 앞쪽에 보셨던 치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체로 의대 증원 효과나 혹은 계엄의 효과를 거의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허며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곳이 하나 있지 않나요? 약대입니다. 약대에서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을까요? 네,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보다 합격형 하락폭이 제일 큽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입시, 즉 2026학년도 입시에서 작년의 입시 결과랑 제일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약대입니다. 즉 제일 조심해야 할 곳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정시였습니다. 즉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 정시를 잠시 옆으로 내버려 두고 우리 최대의 관심인 수시 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이때까지 우리는 의대 증원 효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지역 인재들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것, 즉 제일 성적대 높은 학생들은 메이저 의대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할 것이고 그 학생들이 빠져나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들에서는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국립대인 부산대만이 아니라 강원도나 광주에 있는 지방 사립대에서도 하락폭들은 비교적 의대치고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특히나 이것이 교과 전형이라는 걸 생각하면 0.23포인트나 0.08%포인트 혹은 0.03포인트 가량의 하락은 교과 전형에서 사실 좀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 이렇다면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말했던 거 교과 전형으로 내신 성적만 높은 학생들이 몰려갔다면 종합전형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훨씬 더 허술해지지 않겠습니까? 종합전형에서도 경쟁이 훨씬 더 허술해지고 합격자들도 낮은 점수로 합격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전형 말하기 전에 치대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치대에서 또 똑같은 양상 나타납니다. 연대 제외하고 거점 국립대
경북대나 전남대만이 아니라 지방 사립대에서도 비교적 낮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예, 역시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도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각 고등학교 내에서 흔히 말하는 이과, 그러니까 미적, 기하 및 과탐 선택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등수대가 낮았으니까 그 와중에도 힘들게 지원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약대 볼까요? 네, 약대의 경우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에서 수의대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수의대가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해서 약대가 거의 마지노선인데 아직까지 공개된 학교들 중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치대나 혹은 의대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메이저 의대 혹은 의학학 계열에서 점수가 상승하고 나머지 지방 사립대에서 소폭이나마 일관되게 하락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즉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종합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여러 개니까.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 보시게 되면 종합 전형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하락폭이 상승폭과 상승 측면을 보이는 학교들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하락폭도 아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 오히려 덜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자체가 훨씬 적어졌고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적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니까 이 학생들이 종합 전형 내에서 딱히 엄청나게 센 학생들하고 약한 학생들인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니까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경쟁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여기 보시면은 선택한 학교들이 연대 제외하고 지방 대학들로만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어서 치대의 경우에는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광주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하고 사립대인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다행히 공개를 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점 국립대, 즉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에서 성적 하락폭이 큽니다. 성적 하락폭이 크다는 얘기는 성적대 높은 학생들이 같이 지원한 다음 더 높은 학교를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즉 충원율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즉 치의대에서는 의대에 지원하는 센 학생들이 같이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영향이 있고, 반면 문과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한의대에서는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종합 전형에서는 오히려 낮은 하락폭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의학학 계열에서 마지노선처럼 보이는 약대부입니다. 약대 보시면은 심지어 경희대조차도 엄청나게 크게 하락합니다. 즉 약대가 좋아서 약대에 지원한 게 아니라 여기 경쟁자가 약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이곳에 지원한 겁니다. 서울대에도 똑같은 영향이 있었을까요? 즉 경쟁자가 약한 데를 자꾸 찾아다니다가 이제 의학학 계열이 아니라 서울대까지도 눈을 낮춘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서울대는 점수보다 더 다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경쟁률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별다른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50% 입결, 즉 커트라인하고 70% 커트라인이 일단 지역균형, 즉 종합전형이지만 교과전형으로서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서울대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은 어떨까요? 종합전형은 오히려 지역균형보다 조금 더 장벽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의 0.1포인트 정도 제외하고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계열 보시게 되면 상위 70%만 놓고 볼까요? 2024학년도에 자유전공, 즉 인문자연 공통으로 지원하는 자유전공에서도 인문계열에서도
자연계열에서도 모두 70% 것이 2.2 정도로 형성됩니다. 여기는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 자사고 학생들까지도 같이 경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언제나 이 정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의대라는 서울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가 훨씬 크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70%컷 보시면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울대는 의대 증원 확대 효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에 지원할까 말까를 작년에 급하게 결정한 학생들은 교과 성적만 좋거나 세특 기록 사항만 좋거나 혹은 수능 점수만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요구하는, 교과 내신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지 되고 학교에서 리더십도 발휘했어야 하며 수능 성적도 꽤 되며 동시에 MMI 혹은 심층 면접을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는 자질이, 즉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된 학생이 아니라면 서울대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학생들은 죄다 겁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대 증원이 엄청 늘어났으니까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따라서 세게 질러봐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컴퓨터 앞에서 진학사 홈페이지 앞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어디 가면 약한 상대가 있을까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작년까지의 상황입니다. 다들 걱정투성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의학학 계열 비롯한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당연히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안정성이 낮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직업적 안정성이 필요한 거죠. 예, 의사나 약사 같은 라이센스란 바로 그 직업적 안정성을 온 국민이 다 같이 나누어 부담 지어 주겠다고 온 국민이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서 그걸 얻기 위한 기회가 작년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제 다 지나간 일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작년에도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워하던 우리 학생들이 올해는 더 보수적이고 더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작년보다 더 낮출까요? 작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쟁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낮아 보이고 더 경쟁자가 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시뻘건 바다,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가령 작년에 지방의 높은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느라 종합전형으로 전혀 눈을 돌리지 않은 것처럼. 해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의대 정원 다 물 건너갔습니다. 아니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수였죠. 두 번째,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나 가톨대 의대에 붙으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하향 지원을 해놨던 지방사립대 가정 광주의 조선대에서 중복 합격하는 덕에 조선대의 합격선이 낮아지는 일은 올해 정말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쟁자들도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낮게 지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떻게든 낮은 곳에 갔을 때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하니까요. 레드오션을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드오션의 반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학년도 올해입니다. 메디컬 선발 규모를 한번 볼까요? 우선 예,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의대고요. 예,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치대입니다. 치대에 관해서는 아까 중간에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한의대나 우측 하단에 약대가 예, 이곳은 의대가 아니니까 원래가 애당초 증원된 것도 없었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우측 상단에 치대 보시면은 예, 지방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에서 비고란에 보시면 81명의 모집 정원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납니다. 예, 부산대입니다. 부산대가 이제 학부에서 예, 치대생을 뽑습니다. 그 덕에 예, 치대는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한 개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80개나 되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눈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좌측 상단 보시게 되면은 예, 의대 규모입니다. 늘어났던 거 다 없어집니다. 특히 작년에 늘어났던 거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의 소재를 둔 의대, 그것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법적으로 강제되었기 때문에 경인 지역하고 지방 지역에서 죄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군요. 아니라니까요. 치대가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의대가 줄어들었다고만 생각합니다. 2024학년도 수준보다 올해가 상대적으로 의학학 계열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메디컬,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다음 서울대 이공계와 연대 이공계까지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눈 돌리고 있는 모집 인원을 누적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집 인원 죄송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당연히 올 연말에 이루어질 정시 전형에 대한 모집 요강 같은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특히 정시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등록하지 않았거나 뽑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하지 못하고 공석이 된 자리를 정시로 2월 그러니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입시에서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열 입시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모집 인원은 이 자연계열 최상위권 단위에서는 아마도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소폭이나마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도대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면은 최상위권 이공계, 즉 메디컬과 서울연고대의 이공계에 갈 수 있는가 단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만 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은 전체 다 합쳐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12,000명대에 들면 메디컬이거나 운이 안 좋으면은 서울대 또는 최악의 경우 연대 이공대에 갈 수 있습니다. 연대 이공대는 조금 속상하신 거예요? 하면 약대나 혹은 서울대 이공계까지 볼까요? 예, 6,400 내지는 8,300등 안에 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집 인원들을 뽑는 방식은 딱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전형에서는 교과 내신이 높아야 하고 어떤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들이 다양해야지 되며 어떤 전형에서는 수능 점수가 매우 높아야죠. 혹은 서울대나 여타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처럼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잘하든가. 예, 그러면 종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신 성적만 놓고 볼까요? 내신 성적만 놓고 보면 이미 일반고 기준으로 1.6까지면 예,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이 10,000명대에 속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희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봤으면은 1.6대 학생들은 보통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의대를 꿈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체로 이곳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대체로 일반고 내신 구간만 놓고 보면 보통 1.2까지가 의대에 지원하고요. 1.4까지가 약대에 지원하고요. 1.6이면 수대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지만 사실 1.6이면 앞에서 보셨던 여러 이곳의 최상위권 학생들 가운데서 의대에 지원할 꿈 같은 건 전혀 못 꿉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원했던 학생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과 내신이 아니라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물론 모든 의학학 계열이나 서울대, 연대, 이공대에서 100분위를 표준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분위는 급관이 다소 넓어서 동점자들이 하도 많거든요. 따라서 지방에 있는 의학학 계열 학교가 아니라면 대부분 표준 점수라고 부르는 그때그때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평가 지표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헌데 이 표준 점수라고 부르는 건 그의 난이도나 경쟁하는 학생들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100분위 구간을 사용합니다. 100분위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거둔 성적대 아래쪽으로 전체 수능 응시자의 몇 퍼센트가 있는가입니다. 가령 여기 100분위 구간 제일 위쪽에 보시면 95%라고 돼 있다는 뜻은 내 밑으로 전체 수능 응시자의 95%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최소한 상위 5% 안에 든다는 뜻입니다. 상위 5% 안에 든다는 거, 작년 기준으로, 즉 수능 응시자 기준으로 하면 3,600명대고요. 상위 8%까지면 6,500명대고요. 86% 100분위 하니까 상위 14%까지 들면 약 12,000등입니다. 딱 칸을 3개만 만들어 놓은 데서 눈치채셨겠지만 대체로 상위 5% 학생만 전국에 의대 지원합니다. 다음 92% 구간을 두 번째 칸으로 놔둔 데서 눈치채셨겠지만 의대를 제외한 다른 의학학 계열의 상위 92% 학생들 정도만 지원을 고민합니다. 하면 86%는 서울대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입니다. 즉 의대 계열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의학학 계열에 도전하는 학생들, 딱 연고대 정도까지만 수능 점수가 되는 학생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위 15개 대학에서 정시에 배정된 인원은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만으로 의대에 지원하는 건 약 10분의 4의 확률밖에 안 되고,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하는 것도 약 10분의 5 정도만큼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성적만으로 의학학 계열이나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까? 내가 수능 점수만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실하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라는 걸 빨리 우리는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문제는 지금 확실한 거고, 문제의 원인은 경쟁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드님이나 딸들이 굉장히 공부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하도 희소한 재화라서 그곳에 우리 아들, 딸하고 비슷한 정도로 성실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해오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다 같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 같이 몰리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제3의 요인, 즉 우연히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의 수를 줄여야지 됩니다. 문제의 원인의 반대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원인은 경쟁자의 수가 과도하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거니까 경쟁자의 수를 줄여야죠. 어떻게 줄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쟁자들은 교과 성적이 좋거나 수능 성적만 좋거나 학교 생활에 관한 기록이 충분히 좋거나 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어건이 꽉 깨물고 이 모든 종류 다 잘하려고 했어야죠. 특히나 교과 전형의 경우 경쟁자들이 다른 전형으로 전혀 옮겨가지 않았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학생들의 최대 약점, 최대의 약한 고리가 뭐냐 하면 수능 성적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 건 수능 최저학력 조건입니다. 특히 의학학 계열은 어떤 전형이든 상관없이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논술 전형이 당연히 제일 압도적으로 높은 걸 갖고 있죠.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1등급 3개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가령 4합 5가 필요합니다. 교과전형, 인왕,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최소한 1등급이 2개가 필요하거나 1개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학교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을 찾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작년 입시 결과, 즉 커트라인을 공개한 학교가 여전히 전체의 한 6분의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서 가톨릭 관동대하고 조선대,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를 비교하려는 이유는 이 학교 두 개의 수능 최저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세 개 대상 영역 가운데에서, 즉 세 개 영역 가운데 상위의 것들의 등급을 다 합쳤을 때 5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동대는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의 평균값을 낳게 하고요. 조선대는 두 과목 가운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고학생들은 여기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두 과목 다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탐구 두 과목 공부하기 싫어서냐고요? 아니요. 탐구 공부하기 전에 해야 할 과목이 더 있습니다. 수학도 해야 하고 국어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현역 고등학생이라면은 1학기 때 아직 고생이 안 끝났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부 기록 완료되는 시점에서 아마 잠도 못 잘 겁니다. 잠도 못 잘 겁니다. 학교에서 뭔가를 기록해 오라고 하는 건 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이런 거 내세요가 아닙니다. 그 전날 돼서 갑자기 던져주죠. 그러니까 학생들 어느 날 밤새고 났더니 다음 날 또 뭔가를 받아와서 또다시 밤을 새야지 됩니다. 이 학생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요. 즉 학생들은 탐구가 대상 영역에 포함되었을 때 두 과목이 반영되는지 혹은 한 과목이 반영되는지에 무척 관심이 있습니다.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 순간 그때부터 학생들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즉 탐구 2개 중에 하나를 은근슬쩍 손에서 놓기 시작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가 되었을 때에 아직도 학생부 세특을 열심히 관리하는 학생이라면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일수록 3학년 때 할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3합 5에서 과탐 2개 과목의 평균을 구하는 가톨릭 관동대는 탐구 2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만을 반영하는 조선대에 비해서 얼마나 입결, 즉 상위 70% 합격선이 낮아졌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집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선호도 아래에서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건 강릉에 있느냐 혹은 광주에 있느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선호도가 낮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가톨릭 관동대 수능 최저가 맞추기 훨씬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의 수가, 즉 실질 경쟁률이 수능 점수만으로 충분히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한 개의 사례만 있으니까 편향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조차도 의학학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는 물론 교과전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충주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조선대가 하필이면 입결을 빨리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의 타겟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심한 학교가 전혀 아니잖아요. 건국대 글로컬과 조선대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대 글로컬 역시 3합 5의 수능 최저 가운데에서 탐구 영역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하거든요. 조선대와 비교해 볼까요? 종합전형에서는 하락폭이 오히려 건국대 글로컬보다 조선대가 더 낮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의 영향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능 최저가 여기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 외에 다른 요소가 의학학 계열에서조차도 종합전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마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 아마도 굉장히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헌데 그 내신 성적으로 설정한 목표치가 너무 빡빡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고 약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헌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쟁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상황이 훨씬 더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하니까 더더욱 다들 약한 곳으로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약한 곳으로 도망쳐 왔다고 생각한 모든 수많은 경쟁자들을 한꺼번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당연한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안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의 반대 상황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있는 그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준비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문제는 불확실한 데 있습니다. 올해 아직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발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의 원인은 도대체 뭐냐? 여기 다들 성적 높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만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해서 그 안에서 다들 약한 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눈을 조금만 넓혀 주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교과 전형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우리에겐 수시 6개 카드, 정시 3개 카드가 있습니다. 헌데 작년에 지방의 학생들처럼 지역인재 교과에서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정말로 종합전형에도 지원하고 만약에 수능 점수까지 무척 높았다면 논술전형에도 같이 지원하고 심지어는 다양한 모든 활동들을 준비해서 서울대까지 지원했으면 경쟁이 분산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레드오션에 모이지 말고 가능한 한 다양하게 분산시켜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게임의 규칙이 어떤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그 가운데에서 경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높은 내신 성적대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수능입니다. 특히 현재 고3 또는 고2 학생들의 부모님이시라면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재 고3들 수능을 너무너무 겁내합니다. 현재 고3들 재수생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수능만을 가지고 진지하게 준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안 했으니까 겁내는 거거든요. 예,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이미 다양한 것들을 아무 소리 없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죄다 무서우면서도 다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고3이든 고2든 다음 재수생이라면 더더욱 수능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능 최적 학력 조건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까지 범위를 넓혀야지 됩니다. 즉 3합 5에 과탐 2개 반영하는 학교에서 오히려 교과전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죠.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만으로 혹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만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없거든요. 아까 우리 서울대 입시에서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는 정말로 진지하게 전인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해온 학생에게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유사한 진로를 택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한양대는 수년 전부터 이미 서울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동국대는 최근 3년간 이미 한양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전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한양대와 동국대 준비한다는 건 고대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순간에 불확실성이 훨씬 더 많이 제거됩니다.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고 자녀분들에게 권유하고 격려하시라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다음, 심층 면접 혹은 MMI 이런 거 정말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또는 학생들은 내가 정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서울대 간호학과에는 MMI가 도입된다는데 그 말은 수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이 준비하는 제시문이 포함된 심층 면접도 준비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겁먹을 때 우리 경쟁자들도 겁먹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가장 높은 리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탑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 장벽의 제일 끄트머리에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쟁자들은 그 많은 거 다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피하지 마시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입담 매달 이 프로그램 준비되고요. 주제들이 바뀝니다. 오늘 혹시 각 전형이나 계열 혹은 학교별로 탐구 선택 과목들이 산탐이나 혹은 수학의 경우 확통 선택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가 같은 거에도 관심 가졌을 텐데 저희 6월 6일 날 이투스의 교육평가연구소의 김병진 소장님이 강북청설학원에 오십니다. 그분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서 저희 대표 컨설턴트가 준비하고 있는 주제까지 제가 건드리면은 민망해질까봐 제가 그거는 살짝 뺐습니다. 아마도 그날 대표 컨설턴트인 김병진 소장님이 훨씬 더 명쾌하시고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을 주실 겁니다. 특히나 그 시점까지면은 입결이거나 혹시나 굉장히 부지런한 대학교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면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걸 준비해야지 된다는 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사실은 좀 죄송하기는 했지만 당연한 말을 당연한 방식으로 해야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